오늘 뉴욕주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선 뉴욕시 최초 한인 시의원이 선출될지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더불어 12, 20 지역구로 대표되는 한인 지역에서의 격돌하는 시의원들의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무장이사회가 11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육자 핵실험을 응징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제재안에는 유료 공급 차단과 북한의 섬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달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 전개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민 당국은 현재 계획 중인 전국 단위의 이민 단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허리케인 어마가 휩쓸고 간 곳에 절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난리의 절도까지 수재민들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부분이 수재민 구조 작업에 동원됐기 때문에 현재 경찰 인력으로는 이들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올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70명 내외의 제외 공관장을 교체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1일 인사 분야 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뉴욕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첫날 뉴욕 동포 간담회를 맨해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갖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늘 뉴욕주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선 뉴욕시 최초의 한인 시의원이 선출될지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더불어 12, 20 지역구로 대표되는 한인 지역에서 격돌하는 시의원들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뉴욕주 예비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뉴욕시 한인 최초의 시의원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맨하탄 이스트빌리지 지역 2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한인 로니조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로니조 후보가 출마한 이 선거구는 공화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오늘 예비선거에서 이기면 승리가 확정됩니다. 또 올 예비선거에서는 한인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한인 밀집 지역의 선거전이 치열했습니다. 다수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 플러싱 지역 20선거구 시의원과 베이사이드 지역의 19선거구 후보 경선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들은 한인 표심을 잡기 위해 후보자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으며 일부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선거구에서는 선거 전부터 열띤 공방을 벌인 앨리스텐 후보와 피터구 현 의원이 맞붙은 상황입니다. 20선거구 경우 5,500명이 넘는 한인 유권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한인들의 표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선거구에서는 폴 그라지아노 후보가 폴 벨론 현 의원과 경쟁했습니다. 19선거구 폴 벨론 후보는 개표 전부터 빅토리 파티 초대장을 보내며 승리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장 예비선거는 빌 드블라지오 현 시장의 승리가 확정적이며 뉴욕시 서열 2위인 뉴욕시 공익5호관 선거에서도 현역 제임스 레티샤 후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향후 뉴욕시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오늘 예비선거. 오늘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11월 7일 본선거에 진출하게 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육자 핵실험을 응징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제재안에는 유료 공급 차단과 북한의 섬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유류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박소현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유류 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 섬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In short, these are by far the strongest measures ever imposed on North Korea.
They give us a much better chance to halt the regime's ability to fuel and financ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 봉쇄와 김정은 제재 등은 빠진 채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섬유 수출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 제네바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My delegation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and categorically reject the latest illegal and unlawfu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한 대사는 결의를 주도한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며 미국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제네바 주재 미국 대사, 한국, 일본 등의 회의 참가국들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환영한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이달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 전개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민 당국은 현재 계획 중인 전국 단위의 이민 단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이민 당국이 이달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이른바 메가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계획은 미 전역에서 약 9천여 명을 단속 대상으로 지목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문은 MBC 방송이 지난 8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MBC 방송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 단속국이 지난 8월부터 내부적으로 해당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민당국은 이 보도에 현재 계획 중인 전국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은 없다며 즉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 단속국은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지에 허리케인 등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해 작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허리케인 어마가 휩쓸고 간 곳에 절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난리에 절도까지 수재민들은 2번 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부분이 수재민 구조 작업에 동원됐기 때문에 현재 경찰의 인력으로는 이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허리케인 어마가 덮친 플로리다에서 물난리를 틈타 빈 가게를 털어가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난리로 치안이 허술해지고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출입문이 잠긴 상점 창문을 깨부순 후 물건을 훔쳐 달아나지만 경찰은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경찰 대부분이 구조 작업에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저녁 7시 30분경 올랜도 소재 한 스포츠 용품 가게에서 허리케인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 강도가 들어왔고 신고를 받아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도 이 약탈 행렬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촬영 중 약탈 행위에 포착된 이들은 깨진 유리를 통해 휴대폰 매장을 싹쓸이하는 등 고가의 제품을 집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탈에 경찰 특수부대가 동원되기도 하고 무장 군병력이 투입됐지만 이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한편 허리케인 어마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약 800만 가구의 전력이 끊긴 상태입니다.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자리에 약탈까지 기승을 부려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올해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70명 내외의 재외 공관장을 교체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1일 외교부 혁신 제1차 이행 방안을 밝히며 외교부 혁신 최대 과제로 제기돼온 외무고시 중심의 순혈주의, 조직 내 온정주의 타파를 위한 인사 분야 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관장 인사는 통상 1년에 2차례 이루어지며 한 번에 최대 30명가량이 교체돼 왔습니다. 외교부는 또 현 정부 임기 내 외부 인사의 공관장 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외부 인사 비율은 10%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뉴욕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첫날 뉴욕 동포 간담회를 맨해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갔습니다. 이번 뉴욕 동포 간담회 초청자 규모는 250에서 300여 명 선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달 워싱턴 DC 동포 간담회에선 약 600명이 초청된 바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동포 간담회를 가진 후 19일 유엔 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박 5일간의 외교 일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뉴 밀레니엄 뱅크가 최근 맨해튼 지점 오픈에 이어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지점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뉴 밀레니엄 뱅크는 뉴욕과 뉴저지에 총 6개의 지점을 갖추게 됐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 팰리세이드 파크에 들어섰습니다. 한인 상권의 중심인 펠팍에 뉴욕, 뉴저지 6번째 지점을 연 뉴 밀레니엄 뱅크는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근처 고객뿐만이 아니고 리틀 페리라든지 다른 버겐 카운티에 있는 모든 우리 고객들에게 저희 은행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열린 펠팍점 오픈식에서 허홍식 행장은 SBA론 전문은행으로서 한인 소상공인을 위한 발빠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저희가 일반적인 서비스는 물론이고 이번에 홈 몰게지에 집중해서 몰게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파이낸싱하고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 집들 저희가 최대한 서비스 해갖고 집을 구입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특별히 그랜드 오프닝을 하면서 프로모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CD가 1.6이에요. 1년에. 그리고 18개월은 1.8입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 보셔도 굉장히 높은 레이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디파짓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 펠팍점은 상권 확대와 인구 증가 등으로 금융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최대 한인 상권 중심지인 펠팍 136 브로드애비뉴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단독 은행 건물과 넓은 주차장을 구비해 고객들의 편의에도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은행 측은 내년에 남부 뉴저지와 플러싱에도 은행 지점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저지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거리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펠팍 유권자 협의회는 오늘 오전 7시 2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인도 위의 각종 쓰레기를 손으로 주웠습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타운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행사로 거리 청소를 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타운 정부와 지역 주민과의 한층 더 원활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 협의회는 오는 26일에도 거리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21일에서 23일 사흘간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칩니다. 뉴저지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가 오는 14일에서 17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뉴저지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엔 포트리 지역의 54개 레스토랑이 참여합니다. 레스토랑 위크 기간에는 레스토랑에 따라 점심과 저녁 메뉴가 $12에서 $50까지 제공되며 할인 쿠폰을 지참하게 되면 특정 메뉴에 한해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뉴저지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는 비영리 단체인 얼라이언스 오브 포트리가 주최합니다. 루즈벨트 아일랜드의 코넬 대학교의 공과 대학원인 뉴욕 코넬 테크가 들어섰습니다. 뉴욕 코넬 테크는 뉴욕의 신생 벤처기업가 창업가의 산실로 만들겠다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야심찬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곳에 마련됐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맨해튼 동쪽에 위치한 섬 루즈벨트 아일랜드가 제2의 실리콘밸리로의 도약을 시작합니다. 현재 이곳엔 코넬 대학교의 공과대학원인 뉴욕 코넬테크가 들어섰습니다. 뉴욕 코넬테크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야심찬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곳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뉴욕을 신생 벤처기업 창업가의 산실로 만들 계획 아래 공과대학원을 설립할 대학을 모집했고 코넬대가 이에 선정됐습니다. 2011년 당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이를 위해 사비 $1억 맨해튼의 땅을 인센티브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는 13일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들어선 코넬대의 공과대학원 코넬테크가 첫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넬테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컴퓨터 과학 등의 연구소가 들어선 블룸버그 센터 등 건물 3동으로 이루어졌으며 30여 개의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도 자리 잡았습니다. 또 시티그룹은 이곳에 직원 70~80명을 파견해 코넬테크 학생들과 함께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사물 인터넷 등을 공동 연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넬테크는 이번 학기 학생은 300여 명으로 시작하지만 2043년까지 2,500여 명을 수용하는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미 상원이 11일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규탄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오 집단 비판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해당 안을 표결에 붙여 전체 의원 100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내 확산하고 있는 증오 범죄를 해결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에 대해 보다 공개적으로 비판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샬럿스빌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집회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9월 1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브루클린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살해한 범인인 10대 소녀가 지난 9일 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소녀는 18살 니아 윌리엄스로 살인과 강도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소녀는 지난달 12월에 발생한 이스트 플랫부시 내 95가 근처 킹스 하이웨이에 위치한 한 가정집의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사건 당시 니아와 2명의 남성은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집안에 있던 68세 여성을 망치로 때린 뒤 금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 당시 68세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머리에 외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밤 살인사건 용의자 3명 중에 1명인 10대 소녀 니아를 체포했고 나머지 일당 2명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커네디컷 플레인빌 부근에서 소형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11시 24분경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커네디컷주 블레인빌에 위치한 로버스튼 필드 공항 근처 주차장에서 경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981년 세스너 172 비행기가 나무에 부딪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활주로를 이탈하고 근처 파킹장으로 벗어나 그대로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파일럿은 다행히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이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비행기가 연료가 소량 누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롱스의 한 가정집에 반유대주의 그래피티를 표시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무리들은 스프레이를 들고 유대인이라는 글씨를 브롱스 리버데일 가정집 문 앞에 썼습니다. 이 일은 지난 토요일 왈도 애비뉴 웨스트 246가에서 발생했으며 다음날 집주인이 신문을 가지러 밖을 나간 뒤 문에 적힌 해당 낙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브롱스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 코스의 기물을 파손한 범인을 뉴욕 경찰이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주말 저녁 9시경 브롱스 페리포인트에 위치한 트럼프 골프장 링크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용의자는 기물을 파손하고 골프 잔디에 이민자에 관한 시를 스프레이로 쓰고 달아났습니다. 아직까지 기소된 사람은 없으며 경찰은 해당 용의자를 찾는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이탈리아에서 일가족 3명이 화산 분화구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40대 부부와 11살 난 아들이 12일 포추올리의 솔팔타라 화산의 분화구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큰아들이 실수로 안전 방책을 넘어간 뒤 분화구 속 구덩이에 추락했고 부부가 아들을 구하러 나섰다가 함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 공보국장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28세 여성 호프 힉스가 내정됐습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공보국 전략 담당으로 백악관에 들어온 힉스는 지난달 16일부터 임시 공보국장을 맡아왔습니다. 허리케인 어마의 여파로 현대와 기아차의 현지 공장이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현대와 기아차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엘라바마 공장은 11일에서 13일 이틀 동안 작업이 중단되며 기아차 조지아 공장은 11일과 12일까지 만 하루 일손을 놓게 됩니다. 애플이 아이폰 X을 11월 3일 미국 등 주요 시장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해당 제품은 지문인식 시스템 터치 아이디가 빠지고
얼굴 인식 시스템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갔습니다. 또 유기 발광 다이오드 화면이 탑재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한인사회의 해마다 1000여 명 이상의 한인들이 참여하는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뉴저지 홀리네임병원에서 개최되는 무료 건강검진 행사 얘기입니다. 올해는 16일과 17일 또 30일에 나눠서 열립니다. 오늘 포커스에는 어제에 이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최기영이 코리안 메디컬 센터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먼저 이렇게 좀 대규모로 이렇게 이제 건강검진 행사를 쭉 이제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네, 네. 우선 이렇게 이런 행사를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끌어 오셨는데, 네. 이 행사의 좀 취지를 조금 좀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한인 커뮤니티하고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한인분들의 고민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분들이 미국 내에서도 한인분들이 제일 무보험자 숫자가 많으세요. 근데 보험이 없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저희가 또 많이 등록도 해드리고, 많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또 디덕터블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있으셔도 쉽게 그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그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건강검진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게 그 헬스 페스티벌이고요. 다행히도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 그 2세 닥터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은 많은 분들은 여기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여기서 메디컬 스쿨 나오시고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뭐 개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도 다 본인의 마음은 한인들이세요. 그리고 한인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침 또 발런티어도 다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또 의사협회 그 ACAM이라는 재미 2세 의사협회가 여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다가 저희가 일을 하게 됐죠. 예.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행사를 이제 꾸준하게 지금 벌써 이제 9회째인데요. 9회째 이제 이끌어다 오시다 보면 이 한인들의 어떤 그 데이터 같은 것도 조금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 좀 전해주실 만한, 네, 데이터를 저희가 많이 축적을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매년 한 해도 빼지 않고 하는 이유는 그게 중요해요.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연구하고 또 한인 커뮤니티 질병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발표를 하고 해서 또 미국 전체에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예를 들면 뭐 한인 여성들 아니면 아시안 여성들의 유방 그 섬유질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단단하다고요. 덴스한 그런 걸 있는데 많은 경우는 메모그램도 하지만 얼트라사운드도 해야지만 그 정확하게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분들에게 갔을 경우에는 미국 분들은 그런 아이디어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백인들만 막 항상 보는 그런 닥터한테 갔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아시아인들에 대한 특이한 그 특징을 모르시니까 그냥 뭐 메모그램 하고 뭐 아무것도 오케이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특히 홀리네임 병원 유방암 센터 같은 경우는 미국 닥터분들도 상당히 센시티브합니다. 그 아시안 여성들이 브레스트가 굉장히 섬유질이 단단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렇게 얼트라사운드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그 질병 그 아시아인들이 한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데이터를 많이 쌓았고 우리 장기적인 목적은 그런 걸 또 발표를 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닥터분들이 우리 한인 건강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롱텀, 장기적인 목적이죠. 예, 말씀만으로도 참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네, 네. 듭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홀리네임 병원에서 무료 건강 검진하는 행사에 관련돼서 일정이나 네. 그걸 한 번만 좀 짚어주고 이제 네, 예, 네. 그렇게 할까요? 예. 그래서 그 파트 1하고 파트 2로 나눠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파트 1은 혈액 검사입니다. 그래서 9월 16일 날 토요일이고요. 9월 17일 양일간의 하루를 선택하셔서 오시면은 저희가 33가지 그 혈액 검사를 다 해드리고요. 모든 그 검사가 다 포함됐다고 봐야죠. 빈혈, 콜레스테롤, 당뇨, 간 기능, 신장 기능, 그야말로 1년에 한 번씩 그 종합적으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1000명까지 선착순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오시기 전에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12시간 전에 식사하지 말고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 파트 1은 혈액 검사하고 파트 2는 그 9월 30일 날, 그날도 토요일인데 그날 오시면은 그 9시에서 1시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7, 80명의 그 닥터분들이 오셔서 혈액 검사한 거 리뷰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상담, 특히 비정상적인 과목에 대한 거를 상담을 그 전문의들에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날은 저희가 한 정밀 검사를 좀 많이 애드했습니다. 예를 들면 치질 검사라든가 전립선, 그다음에 그날은 또 독감 예방 주사도 500명에게 저희가 무료로 해드릴 거고요. 또 한인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폐가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CT 스캔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밀 검사는 저희가 많은 분들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랑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T 스캔 폐 검진 해드리는 거는 25명. 미리미리 저희가 퀘셔너를 해서 담배 많이 피우시고 50세 이상 되고 하는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분들에 한해서 25명 고를 거고요. 그 안과 검진이나 이런 것도 한 30명, 치질 검진 이런 것도 다 숫자를 정해서 해드릴 거니까 저희가 어나운스먼트를 할 거니까 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네. 이 지금 홀리네임 병원이 뉴저지에 있지만 뉴욕에 계신 분들도 오셔서 받으셔도 되는 건가요? 물론요. 네네. 뉴욕에서 오실 수도 있고 저희가 어디서 오셨느냐,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그 신분, 체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묻지 않을 테니까 다들 오셔서 네. 그 누구든지 18세 이상이면은 모두가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시간은 오전 7시. 네, 혈액 검사는 오전 7시에서 10시까지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500명, 일요일 날 500명 이렇게 나눠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파트 2 9월 30일 날은 9시에서 1시까지. 네. 근데 너무 새벽부터 어떤 분들은 5시에 오셔서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시는 대로 저희가 다 도와드릴 거니까요. 너무 네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예, 이 행사는 그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그 한인들에게 1년에 한 번쯤은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좀 되돌아보는 그런 아주 귀중한 계기가 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우리 최경희 부원장님께서 전해드린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 행사를 통해서 한번 건강을 챙겨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2도로 평소보다 날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은 밤까지 대체로 청명하고 맑겠으나 여전히 밤 공기는 다소 차갑습니다. 내일은 낮까지는 하늘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사이 곳곳 소나기 소식 예상됩니다. 비는 짧게 내리다 그치겠으며 밤하늘은 대체로 구름 낀 날씨 보입니다. 목요일은 날이 다소 습하겠습니다. 날씨도 다소 변덕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곳곳 천둥이 치는 곳 보입니다. 기온은 대체로 무난해 최고 78도입니다. 금요일은 비가 내립니다. 이후 주말부터 한 차례 소나기 소식 보이지만 큰 비가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균 75도 수준입니다. 당분간은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방과 차에 접이식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9월 12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